오늘은 근대적 개혁인 가보개혁과 을미개혁에 대해서 키워드 정리를 해볼 텐데요. 먼저 가보개혁은 1차 가보개혁과 2차 가보개혁으로 나뉘는데요. 1차 가보개혁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배경은 내외적으로 구분을 해서 공부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1차 가보개혁은 내부적으로 동학농민군의 개혁 요구 등 개혁의 필요성에 따라 교정청을 설치하고 자주적 개혁에 착수하게 되었고요. 외부적으로는 일본이 침략 목적으로 경복궁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군대를 주둔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개혁을 강요받게 됩니다. 이때 또 나오는 키워드가 있죠. 네, 바로 군국기무처인데요. 네, 군국기무처는 흥선대원군을 섭정으로 하는 제1차 김홍집 내각이 수립되고 일본이 조선정부의 개혁을 강요하고자 설치한 기관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분야별로 개혁을 살펴볼 텐데요. 정치부터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정치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정치적 개혁을 살펴보면 개국기년을 사용하여 청의 연호를 폐지하고 청과의 사대관계를 청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6조를 내무하문, 탁지하문 등 파라문으로 개편을 하고 국내부를 신설, 과거제가 폐지가 됩니다. 네,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먼저 탁지하문으로 재정을 일원화시키고 은본위 화폐제도 실시와 조세금납제를 시행합니다. 또 도량형을 통일하는데요. 사회적인 면에서도 되게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회적인 부분에서는 동학농민운동에서 주장되었던 신분제가 철폐되고 과부의 재가 허용, 고문과 연자법이 폐지가 됩니다. 네, 이번에는 2차 가보개혁의 배경을 살펴볼게요.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으면서 본격적으로 간섭하기 시작하는데요. 네, 흥선대원군이 퇴진하고 갑신정변으로 일본에 망명하였던 신정변의 주역 박영효와 서광범이 귀국하면서 군국기무처 폐지와 제2차 김홍직 내각 성립이 이루어집니다. 네, 1894년 12월에는 개혁의 방향을 제시한 홍범 14조를 발표했는데요. 이 홍범 14조의 내용은 사료로 등장할 수 있으니까요. 여기 띄워드리는 홍범 14조 사료도 꼭 기억해 주시길 추천합니다. 네, 바로 직전 시험이었죠. 심화 51회 34번 문제에서 홍범 14조 사료가 나와서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시 애들 기본서나 저희 2주 끝장을 공부했던 수험생분들은 당연히 교재에 있었던 사료였으니까 쉽게 푸셨겠죠? 네, 열일하시네요. 네, 그러면 이제 제2차 가보개혁 내용도 분야를 구분해서 정리해 볼게요. 먼저 정치 분야로는 의정부를 내각으로, 파라문을 7부로 개편합니다. 또 지방행정구역을 8도에서 23부로 개편하고 재판소를 설치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지방권의 권한을 약화시킵니다. 그럼 이번에는 사회면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교육입국 조서를 발표해서 근대적 교육제도를 마련하는데요. 그 결과 한성사범학교 등이 설립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을미개혁입니다. 역시 배경부터 알아야겠죠? 네, 청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종결되면서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고 청이 일본에게 랴오둥 반도를 빼앗기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일본을 압박하는 삼국 간섭으로 일본이 랴오둥 반도를 다시 청에게 돌려주게 되며 칠러 내각이 수립됩니다. 조선은 칠러 내각 수립을 통해 일본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자 하였는데요. 일본은 이를 만회하고자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을 일으킵니다. 참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네, 을미사변 이후 칠러 내각은 붕괴가 되고 친일 관료 중심의 제4차 김홍직 내각을 수립하게 됩니다. 개혁 내용으로는 건양이라는 연호를 제정하였고요. 단발령 실시, 태양력 사용, 종두법 시행을 추진합니다.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반발해서 각지에서는 의병이 봉기하게 되는데요. 고종은 을미사변 등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거처를 러시아 봉사관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아간파천 아닌가요? 네, 정말 유명한 아간파천이죠. 이후 김홍직 내각은 붕괴되고 을미개혁도 중단됩니다.
매 가보개혁과 을미개혁은 모두 민족 내부에서 근대화를 위한 노력이었고요. 봉건적인 전통 질서를 타파하는 근대적 개혁으로 독립협회와 애국계몽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강요로 착수되었고 토지 개혁 등 민중의 요구는 외면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가보개혁과 을미개혁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각 개혁의 특징을 비교해서 파악하고 사건의 순서를 나열할 수 있도록 기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